여러분,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9억 원을 모두 쏟아부은 실버타운. 그러나 5년 만에 남은 건 텅 빈 건물과 산더미 같은 빚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 오늘은 실제로 실버타운에서 전 재산을 잃고 다시 임대 아파트로 돌아간 66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66세 최영수 씨입니다. 4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교육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위해 남아있던 그런 선생님이었죠. 부인 김순자 씨는 62세로 20년간 은행 텔러로 일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검소하게 살며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자녀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큰 지출 없이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요. 은퇴를 앞둔 2019년 최 씨 부부가 마련한 노후 자금은 이랬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그동안 모아온 예적금 2억 원, 그리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정리해서 얻은 4억 원, 총 9억 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부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최 씨 자신의 허리 디스크였죠. 도시의 복잡함과 미세먼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 김순자 씨는 혈압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해야 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곤 했습니다. 의사는 깨끗한 공기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죠.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년도 됐으니 건강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자. 아이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말이야. 바로 그때 2020년 초 신문에 실린 광고가 최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전원형 실버타운,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실버타운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이고 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 주거단지. 광고 문구는 더욱 감동적이었죠.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노을이 지는 호수를 바라보세요.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건강식,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이 월 관리비 150만 원에 가능합니다. 최 씨 부부는 바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2020년 3월, 아직 공사 중이던 실버타운이었지만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친절한 영업 담당자의 설명. 어르신, 여기 보세요. 각 동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실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을 평생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입주비 7억 원만 내시면 나머지는 월 관리비로만 해결됩니다. 최 씨 부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부인의 건강 때문에 늘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라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시면 우리가 자주 못 뵐 텐데, 하지만 최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걱정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해야 너희들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여기서라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제든 놀러 올 수 있잖니? 2020년 4월, 최 씨 부부는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비 7억 원, 나머지 2억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2021년 3월 입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드디어 입주의 날이 왔습니다. 짐을 옮기며 설렜던 그날의 기분을 최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85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형 주거 공간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수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았죠. 부엌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노인 친화적인 안전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용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층에는 넓은 식당과 카페, 도서실이 있었고, 2층에는 헬스장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다목적 강당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층마다 간호사실이 있어서 언제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첫 몇 개월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호수 둘레길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30분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죠. 식사도 훌륭했습니다. 영양사가 짠 메뉴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는 저염식이면서도 맛있었고, 특히 부인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의 교류도 즐거웠습니다. 총 150가구 중 120가구 정도가 입주해 있었는데, 대부분 60대, 70대의 건강한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로비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주말엔 작은 음악회나 영화 감상회도 열렸죠. 특히 부인은 서예 교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로 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하니 너무 즐거워했죠. 최 씨 자신도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내과 전문의가 와서 정기검진을 해주었고, 간호사들은 혈압 체크와 간단한 처치를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부인의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최 씨는 정말 만족스러워했죠. 여보,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없고. 이런 게 진짜 행복한 노후구나. 하지만 2023년부터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였습니다. 약속했던 24시간 상주 의료진 중 절반이 인력난을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간호사도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었죠. 야간에는 간호사 1명만 전체 150가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5월, 삼동에 사는 박 씨가 새벽 2시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 간호사는 다른 층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고, 발견이 늦어졌죠. 설상가상으로 119구급차는 산길을 올라오는 데만 25분이 걸렸습니다. 시내 병원까지는 다시 40분. 결국 박 씨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입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 급등이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월 150만 원은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6개월 후에는 250만 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운영사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그리고 시설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다른 실버타운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물가연동제 적용, 연간 인상률 5% 이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몇 배씩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관리비가 오르는 데 비해 시설 관리는 오히려 부실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 났고 온수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정원 관리는 거의 방치 상태가 되었고 그 아름답던 호수 주변 산책로도 잡초가 무성해졌죠. 식당 운영도 문제였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식재료 질이 떨어졌고 조리 인력도 줄었습니다. 영양사도 주 3회만 나오게 되면서 부인의 혈압 관리용 특별식도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150가구 중 30가구가 나갔죠. 문제는 나가는 사람들이 늘수록 남은 사람들의 관리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관리비는 부담이 컸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부인의 건강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7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죠. 자녀들은 이미 몇 번 나올 것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손해는 봤으니까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나오세요. 하지만 최 씨는 계속 버텨보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운영이 안정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러나 2024년 8월 15일 오후 3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은 1층 전기실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노후된 전기 배선과 부실한 소방시설이 화재를 키웠죠. 산간 지역 특성상 소방서에서 오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에 걸친 화재로 커뮤니티 센터의 70%가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헬스장, 도서실, 의료시설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기시설이 파괴되면서 전체 단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불법 증축 과정에서의 부실 공사였습니다. 전기 배선이 건축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고 소방시설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운영사의 대응이었습니다. 화재 복구 비용으로 입주민당 추가로 3천만 원씩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만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니 입주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당연히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화재인데 왜 입주민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곧 입주민 대표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입주민들이 대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부터 한 달 사이에 50가구 이상이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입주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남은 입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관리비가 월 400만 원까지 올랐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하루 종일 불안정했고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에게도 한계가 왔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부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했는데 의료진이 없어 시내 병원까지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였죠. 그날 밤 최 씨 부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여기 있다가는 건강만 더 나빠질 것 같아. 맞아요. 이제 나가요. 돈은 잃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2024년 10월, 최 씨 부부는 결국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입주비 7억 원 중 단 2억 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설 손상과 운영 적자를 이유로 한 것이었죠. 9억 원으로 시작한 노후 계획이 2억 원으로 줄어든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낸 관리비까지 합치면 실질적 손실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90%를 잃은 셈이었죠. 2024년 11월, 최 씨 부부는 경기도 수원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60평방미터 규모의 투룸이었지만 전세보증금도 부족해 월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줄어든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인의 혈압약값, 최 씨의 허리 치료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남은 2억 원도 10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월 생활비의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고, 딸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부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물질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죠. 최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부인도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노인정이 있어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도보 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부인의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정기적인 보건소 방문과 전문의 진료가 더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도 단지 내 탁구장에서 새로운 동호회를 만들며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최 씨는 동네 학습지 교사로 일주일에 3일 일하기 시작했고 부인도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버타운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실 시공과 허위 광고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설사 이겨도 회사가 이미 부도 위기여서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 씨는 현재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건강과 가족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호수뷰는 없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5분, 병원에서 10분 거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최영수 씨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도 응급 상황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의 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운영사의 안전관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세요. 건축 허가, 소방시설, 전기안전 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려한 시설보다 기본적인 안전이 우선입니다. 셋째, 관리비 상승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초기 제시 금액의 2대 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넷째, 절대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한 생활비 3에서 5년치는 별도로 확보해두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제 입주민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세요. 운영사나 중개업체가 아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최 씨 부부는 수원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호수뷰는 없지만 버스 정류장 앞이라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최 씨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는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부인 김순자 씨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큰 실수는 자녀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나이 들수록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실버타운 중 30% 이상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입주민과의 분쟁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숨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계획입니다. 전문가 상담,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버타운, 과연 우리나라 노후의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실수라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가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한 실버타운 사례들과 올바른 선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패 사례만큼 성공 사례도 중요하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현명한 노후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